지금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가 없으면 조직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준 저 사람이 평생 내 뒤를 지켜줄 것만 같으신가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생애 가장 위험한 절벽 끝에 서 계신 겁니다. 조선의 운명을 단숨에 바꾸겠다던 당대 최고의 천재 사내도 당신과 똑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광조. 임금의 총애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눈부신 햇살이 훗날 자신의 목을 칠 서슬 퍼런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종은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야말로 짐의 눈이고 귀이며 이 메마른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다. 조광조는 감격했습니다. 왕이 내민 손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동반자의 손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왕과 마주 앉아 조선의 미래를 논하며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우정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은 배가 고파지면 가장 아끼던 자식부터 잡아먹는다는 비정한 생리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의 영원한 편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쓰임새가 다하기만을 조용히 기다리는 도살자입니까? 500년 전 조선을 피로 물들인 가장 비정한 배신의 기록을 통해 오늘 당신의 곁에 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지 쌓인 역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권력의 최정점에서 조광조가 마주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서늘한 칼바람이었습니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단 3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조선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죠.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정의롭기에, 그리고 왕이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그 어떤 반대도 찻잔 속의 태풍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잘 나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몰락을 설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조광조는 기득권의 상징인 훈구파의 가짜 공훈을 삭제하는 이른바 위훈 삭제를 단행합니다. 그것은 부패를 척결하는 정의로운 칼날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권력자의 밥줄과 명예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나 저 조광조라는 자는 선비의 탈을 쓴 괴물입니다. 이제는 전하의 권위마저 위협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궐 밖에서는 시기 어린 목소리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던 조광조의 귀에는 그 치명적인 경고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강력한 개혁을 밀어붙였죠. 내가 옳다는 오만한 확신, 그리고 왕과의 우정이라는 가냘픈 방패가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의 제안이 통과되고 성과가 인정받으며 주변의 박수를 받고 있나요? 조심하십시오.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그 소리에 묻혀 당신의 발밑을 파내려가는 삽질 소리는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곧 그 달콤했던 독사과가 조광조의 온몸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견고해 보이던 성벽도 결국 아주 작은 균열 하나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조광조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대포도 강력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원 한 구석에 굴러다니던 평범한 나뭇잎 몇 장이었죠. 당신을 시기하는 자들은 결코 정면에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은밀하고 지독하게 당신의 주변에 달콤한 꿀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훈구파의 노예한 정객들은 밤마다 궁궐 나뭇잎에 꿀로 4글자를 적었습니다. 주초위왕. 달릴주와 닮을 초를 합치면 조가 되니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개미들이 꿀을 따라 글자 모양대로
잎을 파먹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조작이 아닌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계시처럼 보였습니다. 중종은 그 파먹힌 잎사귀들을 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벌레조차 하늘의 뜻을 알고 이토록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려 하는데 어찌 함구하고 계십니까? 왕의 눈에 비친 조광조는 이제 더 이상 충직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경쟁자 혹은 자신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오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의심은 한번 피어오르면 산불처럼 모든 기억을 태워버립니다. 함께 나누었던 밤샘 토론도 뜨거웠던 우정도 그저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짐을 위한다는 그대의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짐을 가르치려 드는구나. 아니 짐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당신의 평판은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당신을 칭찬할 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아주 사소한 행동에 꿀을 발라 거대한 음모로 부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장의 나뭇잎이 거목을 쓰러뜨렸듯 당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의 탑도 누군가의 정교한 가스라이팅 한 번에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덫은 이미 놓였습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그 덫을 밟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파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아우라 부르며 술잔을 나누던 동료가 오늘 갑자기 당신의 인사를 못 본 척 지나친 적이 있습니까?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직감합니다. 아,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조광조도 그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충심이 그 차가운 얼음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중종의 눈빛은 더 이상 호기심으로 빛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피로감과 짜증 그리고 은밀한 사리가 들어찼습니다. 전하 개혁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는 조광조의 목소리는 이제 왕에게는 달콤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밧줄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인가. 그만하라. 이제 그대의 목소리가 짐을 아프게 하는구나. 물러가서 자중하라. 왕의 이 짧은 한마디는 조광조의 심장을 관통하는 화살이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 가장 잔인한 심판관으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권력자에게 나 없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버려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유능함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불편함을 먼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이제 조광조에게 남은 것은 화려한 궐이 아니라 삭풍이 몰아치는 유배지뿐입니다. 한때 조선의 태양이라 불렸던 남자의 빛이 꺼져가는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당신 곁에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잊어가는 속도는 내가 성공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제까지 내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수많은 동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능주로 유배된 조광조의 곁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시린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방 안에서 홀로 생각했습니다. 전하께서 설마 나를 죽이시기까지 하겠는가? 잠시 화가 나신 것이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나를 부르실 거야.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기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권력자가 당신을 멀리 보냈다는 것은 당신의 빈자리를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 고독한 기다림을 깨뜨린 것은 다정한 전령의 목소리가 아니라 거칠게 마당을 짓밟는 군화 소리였습니다. 어명이다. 죄인 조광조는 마당에 나와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들라.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따뜻한 위로의 편지가 아니라 검게 빛나는 독약이 든 사발이었습니다. 조강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주군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답장이었나?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위해 눈물 흘려줄 사람 하나 없는 철저한 고립.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사람을 맹신했을 때 마주하게 될 최종 성적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전하를 속였단 말이냐? 내가 진정 나라를 망치려 했단 말이냐? 아, 하늘이시여. 나는 오직 이 나라와 전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건을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 독배란 말입니까? 처절한 절규는 메아리조차 남기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달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달콤한 잔이 어느 순간 당신의 숨통을 끊을 사약으로 바뀌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발 속의 검은 물 위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칩니다. 한때 조선의 태양이라 칭송받으며 만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사내,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쥔 것은 화려한 상소문이 아니라 차가운 사약한 사발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붓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절명시입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안 걱정하듯 하였노라. 밝은 해가 아래 세상을 굽어보고 있으니 나의 이 붉은 마음을 낱낱이 비춰주리라. 이 시는 단순한 충성심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버렸는가라는 지독한 원망이자 인간의 본성을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강조의 이 절절한 유언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저 정도로 충성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강조의 비극은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유능했기에, 그리고 그 유능함이 주는 특별한 관계라는 환상에 빠졌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왕과 자신이 같은 꿈을 꾸는 동지라고 믿었지만 왕에게 그는 그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잠시 빌려 쓴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죽어서도 전하를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저를 죽인 것은 훈구파의 음모가 아니라 바로 전하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뜨겁고 비린 맛은 그가 평생을 바쳤던 정치의 맛이었고 사람의 변심이 주는 씁쓸한 끝맛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쏟고 있는 그 붉은 마음이 훗날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지 조강조의 마지막 뒷모습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눈앞의 경쟁자를 제거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던 그 사람만 사라지면 내 세상이 될 것 같았나요? 조강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중종과 훈구파들은 승리의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신 것은 승리의 축배가 아니라 서서히 자신들을 썩게 만드는 독배였습니다. 조강조라는 거대한 방패를 스스로 부숴버린 중종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 누구도 진심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죽은 궁궐이었습니다. 전하, 이제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오직 전하의 뜻만이 이 나라의 법입니다. 간신들의 아첨은 달콤했지만 왕의 권위는 조강조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견제 없는 조직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중종은 말년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아프게 찔렀던 조강조의 잔소리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생명줄이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시기하여 함정에 빠뜨린 그 동료들이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을 토사구팽한 그 조직이
영원할 것 같으신가요? 역사는 말해줍니다. 유능한 인재를 비정한 방식으로 버린 집단은 반드시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해 자멸한다는 사실을요. 훈구파들 역시 조광조를 죽인 그 칼날에 서로를 베기 시작했고, 조선의 정치는 수십 년간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선 승리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당신의 등 뒤를 노리는 또 다른 조광조가 나타날 때까지 잠시 머무는 불안한 방석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광조의 죽음이 남긴 마지막 잔해를 치우며 이 비극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생존의 열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신의 끝에 선 가해자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당신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조광조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무실에서, 모임에서,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지혜를 캐내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해가 뜨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을 높이 치켜세우는 사람의 손을 너무 굳게 잡지 마십시오. 그 손이 놓이는 순간 당신은 추락하게 됩니다. 진정한 생존자들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변심을 상수로 두고 움직입니다. 조광조처럼 자신의 모든 진심을 상대에게 쏟아붓고 그 보답을 기대하는 것은 고귀한 선비의 자세일지는 몰라도 냉혹한 현실에서는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넣는 도박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자신만의 성벽을 쌓으십시오. 조직이 나를 버려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독립된 영토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주는 칭찬에 취해 당신의 목줄을 넘겨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없으면 안 될 거야 라는 오만한 착각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조광조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았지만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보다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의 주권을 지켜내는 전쟁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조선 최악의 토사구팽 기묘사와의 기록이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쏟은 그 붉은 마음이 사약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이제는 영리하게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500년 전 조광조가 우리에게 피로 써내려간 진짜 마지막 유언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승을 빕니다.